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어쨌든 일제히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백신도 백신이지만 부양책 합의가 굉장히 이 시장에 탄력을 많이 준 것 같거든요.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협상을 재개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날 시장 판단해 주시죠. 그러니까 빨리 이 협상도 돼갖고 좀 좋은 결과 나와서 돈도 빨리 좀 줘야 되는데, 나눠줘야 되는데 좀 기대감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3대 지수가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모두 특히 S&P 500과 다우도 막판에 일단 플러스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실 오늘 오전부터 계속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반등 추세를 유지했기 때문에요. 오늘 막판에 어떤 반등은 그런 요인이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유가 같은 것이 여전히 41달러, 2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서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지면서 3대 지수가 오늘 3일 만이죠. 같이 올라간 것은 3일 만에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가가 올라다 보니 에너지 섹터가 지금 오늘도 강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기술주들, 소위 빅5가 상승폭은 많지는 않지만 시장의 어떤 한복판의 중심에 좀 쓴 것은 분명합니다. 백신 관련 긍정적 소식도 여전히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있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 긍정적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걸 떠나서 미국에서 소위 CDC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쪽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상당히 여전히 어떤 다음 주말에 있을 추수감사절 연휴 때 좀 움직이지 말고 가족들 간 모임 자제하라는 얘기죠. 우리도 추석 때 좀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그들이 표현한 거가 이겁니다. 백신의 소식이 많지만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니죠. 우리한테 와 있진 않다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여전히 유의할 것이 많다라고 일단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겠고요. 종목으로 보면 넷플릭스도 오늘 한 1% 가까이 올랐고 대부분이 오늘 빅5들이 그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마존도 한 0.5% 올라갔고요. 오늘 이제 구글이 한 1.3%. 최근 들어서 여하튼 빅5 중에 가장 살아있는 것은 구글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0.8% 올라갔습니다. 애플도 한 0.7%도 올라가고 있고요. 한편 애플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있을 저희 추수감사절 이후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느 정도의 어떤 프로모션을 할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소위 메이저 업체들이 애플과 협상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이번 시즌에 작년 시즌에 가장 받고 싶은 것들은 소위 많이들 좋아하시는 에어팟 프로인데 이번에 아마 월마트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월마트에서 에어팟 프로는 미국 달러로 뭐 160 몇 달러에 파는 것 같아요. 엄청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최저가로 지금 공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부터 엄청 기대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월마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생각보다 좀 안 좋았습니다. 이건 여전히 계속 얘기는 있지만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부양책이 지연되고 있고 역시 코로나 확진되면서 일단은 밤 10시 이후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집에서 하고 택배만 하고 그렇죠. 픽업만 해서 갖고 가거나 배달시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필요 없는 거죠. 식당도 영업을 다시 이제 그러니까요. 중단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봐서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대선의 불확실성이 언젠가는 좀 해소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의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제가 한 일주일 한 번 정도 보여드리지만 소위 변동성 지표라고 합니다. 흔히 해서 공포지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시 오늘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22포인트 중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그만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조금 더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좀 긍정적인 소식이 막판에 반영이 돼서 상승한 채 마감을 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상승세도 굉장히 무서웠는데 어제 일단 10%대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오늘도 뭐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장중에 뭐 3%, 4%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썼거든요. 네, 오늘은 그 장중도 사상 최고가고요. 오늘 종가로 499.27달러로 지금 끝났네요.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인가요? 네, 종가 기준으로 오늘 사상 최고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12월 21일 날에 S&P 500의 편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유가 분명히 기폭제가 됐고요. 어저께 좀 길게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급상향했던 거 그것이 있겠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그런 루머 사항도 있다라고 어저께 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 지난번에 뭐 여러 나라도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무슨 2035년까지 2030년까지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없앤다고 네. 얘기했고 그것이 뭐 공산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기존에 2040년이었거든요. 제시했던 가격이 2040년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시킨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리스 존슨 수상이죠. 2030년으로 10년을 땡겨버렸어요. 단축시켰죠. 예, 그러면서 내연기관을 그 자동차를 퇴출을 하는 건데 이게 그거면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녹색 산업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녹색 산업혁명 10대 과제를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린 플랜인가요? 네, 예, 네. 그런 플랜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녹색 산업혁명 쓰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저희는 그린 뉴딜이라고 많이 쓰죠. 네. 그런가요? 네, 네. 하여튼 여기도 보면 이제 그린 산업혁명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튼 그런 것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굳이 따지는 분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을 날린 거 아닙니까? 요즘 가장 이슈가 한 3주 정도 됐나요? 소위 FSD라 해서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베타 버전을 일부 사람들한테 배포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일론 머스크가 항상 말할 때 약간 과장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깜짝 놀라면 정말 좋은 것이 또 다음 그쵸. 주에 발표된다 얘기하고 있고 뭐 획기적 개선이 있다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랄 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나오면서 주가를 오늘 상승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스크 오빠의 표정이 굉장히 밝네요. 최근 테슬라가 굉장히 잘 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가 연말까지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잘 가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분석을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대입시켜 볼 수 있을까요? 네, 톱니 이제 제가 여러 번 인용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은 아마 익숙한 될 것 같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에 있는 대표이자 창업자가 되겠고요. 그 전에 이제 JP 모건의 수석 투자 전략가였습니다. 대표적인 긍정론자이고 이분은 이제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엄청 이제 비판을 받았던 거는 워낙 너무 좋게만 본다도 있겠고요. 비트코인 3만 달러 얘기했었거든요. 그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이제 꽝 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또 비판을 받았던 분이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 아주 강력하게 올해 들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과 더불어서 시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잘 맞췄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도 선거 전에도 좋게 얘기했고 선거 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한 건데요. 이미 이제 연말까지 뭐 3,800, 900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름 회사에서의 공식적으로 2020년 그러니까 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지만 2020년에 목표치를 올려놨습니다. 기존에 3,525포인트를 연말 주가로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3,800으로 올려놨습니다. 내년에 대한 주당 이익은 193달러는 그냥 똑같은데요. 소위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높게 봤습니다. 기존에 18.3배에서 지금은 19.7배로 올리면서 3,800. 이건 역시 내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말에 즉 접근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가 대비 7% 수준인데요. 근거를 10가지를 딱 제시하고 있는 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이 사람이 최근에 가장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19는 이제 최악은 끝났고 이제는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늘 얘기고 상황은 아직까지 최악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이제 언젠가는 끝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면 이제 경기 민감주사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소프트 록다운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하드 록다운이니까 완전히 리커버리를 완전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프트한 표현을 썼습니다. 소프트 리커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중국이 폭발적인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부양책이 합의가 안 될지라도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 초는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지금 상대적으로 주식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보면 주식의 전체 비중, 기관의 비중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절대 규모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 어제도 한번 표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현금 및 MMF입니다. 그게 지금 4조 5천 달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2년 동안 빠져나간 규모라서 이게 예비 자금이 있다는 얘기죠. 공포지수
이하로 가면 이제 주가 급등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일주일 전에도 소개해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산타클로스 랠리.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가 오면 또 시장은 달리죠. 네, 그리고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연말에 보면 1년을 딱 끊어서 보면 연초보다 한 9월, 10월에 약했다가 11월, 12월에 가장 강했던 거는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어찌됐건 도비시하다. 그 비둘기파적으로 연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10가지를 근거로 여러분 기분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3,800까지 연말까지 갈 거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더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4,000포인트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3,800 정도 하는 사람이 약간 더 근거는 있는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연말 이제 올해까지는 6주 정도 남았나요? 이 네네. 긍정적인 시장 전망에 따라서 시장도 함께 그 흐름을 행보를 따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외신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매출하고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내놨고요. 그다음에 ARM 인수도 호재로 작용한 듯 싶거든요. 네네. 최근에는 조금 주가에서 반영을 못한다 싶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래도 상승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항상 그렇죠. 그 시장이 너무 좋게 그동안 반영이 됐으면 이 정도 갖고 뭐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어저께 시간에서는 2, 3% 떨어진 채 끝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오늘도 뭐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은 플러스 보합권에서 일단 마감됐습니다. 예상대로죠. 여하튼 데이터 센터가 1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게임 분야가 37%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데이터 센터나 게임을 하면서 소위 GPU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제가 GPU가 처음에 신형 나왔을 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일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받아들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GPU가 워낙 좋아서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채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과 엔비디아가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도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걸 그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데요. 여하튼 그 정도를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투자 의견에 대한 커멘트가 많이 나올 거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최소한 10군데의 투자 의견의 리뷰가 나왔는데요. 물론 여전히 보유 의견 나온 곳도 한 곳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0군데가 모두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목표 주가 모두 올려놨거든요. 모두 상향 조정을 한 거군요. 최고로 본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665달러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가가 지금 얼마죠? 지금 가격은 크게 많이 안 돼 있죠. 537달러 뭐 그 정도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판단하실 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나 어떤 컨센서스가 올라가는데 주가 좀 횡보하고 있거나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좀 매수 타이밍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긴 흥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몇 개만 더 보이면 더 소개해드리면 특징주로요. 제프리스 증권에서 그 쇼피파이 투자 의견을 1,150에서 1,250으로 올리면서 오늘 4% 가까이 쇼피파이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쇼피파이가 매출이 좀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전 개인적으로 쇼피파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상당히 앞으로도 쉽게 우리 얘기한 포텐이 넘쳐나는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수년 동안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스퀘어 같은 걸 약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스퀘어나 페이팔에 이 주가 이렇게 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은행 대신 돈을 주고받는 것을 편하게 해줬다는 것이거든요. 간편하게. 네. 우리가 보면 카카오페이로 여러분들 주고받고 아니면 우리나라도 어저께 최근에 이슈가 된 토스 있지 않습니까? 네. 토스로 주고받고 그런 거를 먼저 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것이 페이팔이 벤모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스퀘어가 캐시앱을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부분에 약간 걱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어저께 그 사로 하겠다고 참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글 계좌만 있고 등록하시면 전 세계 구글 유저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예를 들어 장혜진 쿤한테 제가 지메일 어카운트만 알면 그 아이디만 알면 쏙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구글이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도 나와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스퀘어가 미주에서 225에서 300달러를 목표 주고 300달러까지.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웨드부시에서는 우버를 49달러에서 60달러를 목표 주가를 나왔습니다. 우버는 최근에 어떤 자율주행차 부분에 매각 얘기도 있지만 주가는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타겟이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유통주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MKM 파트너스는 매도에서 중립으로
됐습니다. 워낙 이제 안 좋게 보던 건데 이들조차도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이 목표 주가는 지금 가격보다도 그 아래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여튼 이들도 목표 주가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추세 의견을 올렸는데요. 그밖에 레이몬드는 오늘 200달러까지 올렸고요. 네. 모건 스트레이도 180달러까지 올리면서 매수 의견이 제법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오 말씀드리면 도이치방크가 34에서 50달러로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제 월가 최고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54달러까지 네, 제시했고요. 이날 장중 흐름도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뭐 8%에 가까운 오름세 시현했습니다. 사실 그 테슬라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하면서 다른 것들도 어쨌든 같이 올라가는 전기차 섹터가 모두 그런 것들이 함께. 오늘도 같은 흐름을 좀 네. 비슷하게 보였고요. 넥스트라 에너지는 80%에서 81달러 매수했는데요. 넥스트라 에너지만 하나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넥스트라 에너지는 이제 대체 에너지의 그렇죠. 미국의 최대 기업인데요. 이게 원래 이제 바이든 당선인과 그렇죠. 함께 거론이 그래서 됐던. 바이든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와서 제가 그때도 몇 번 우리의 목소리 이거 바이든 된다고 해서 급하게 올라갈 건 없고 쉴 수도 있대 딱 쉬고 있거든요. 네. 전 이거는 바이든과 상관없이 상당히 좋은 성장성 있는 그런 섹터. 앞서 그 보리스 존슨이 얘기한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거 한번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주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목들 또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이 하나둘씩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넥스트라 에너지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 3만 선 앞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4만 선도 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현재는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내년에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3만 원 했고 저희가 3만 금방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아직 못 가고 다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막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4만 원 이제 지금 아직 못 가고 4만 원 이제 멀어 보이는데 3만에 4만 원 이제 딱 보면 이제 35% 정도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베어드 증권에서 부회장이 이거 뭐 내년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듣기에는 야 무슨 다우지수가 35%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듣고 보니까 고개가 좀 끄덕거려집니다. 왜냐하면 다우지수는 가치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성장주, 기술주 4-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가치주가 성장보다 높다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경제가 큰 폭 반등하면 기술주보다 다른 쪽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들,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높은 거 보면 그런 것들이 휙 밀고 올라가면서 지금 눌려 있었던 얘기죠. 네. 사실 올해 다우지수는 지금까지 고작 3-4%거든요.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3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 4천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3대 지수 중에 또 제일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딱 여러 번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영어는 이제 줄임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자로. 그중 하나가 이제 올해 제일 재미없던 게 사실 비치입니다. 비치. 네. 그러니까 BEACH거든요. 발음을 살짝 잘. 네. 네. 발음 좀 해주시죠. 아, 비치. 네. 네, 비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비치가 올해 제일 안 좋았던 겁니다. B가 뭐냐면 부킹스거든요. 부킹스는 여행할 때 예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주 이런 데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터테인먼트라면 카지노도 있고 디즈니도 있고 다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영화 산업까지 함께 영화 산업 포함시키는. 되겠고요. 네. 에어라인은 이제 항공주가 들어가고 카지노 크루즈하고 C가 또 들어가죠. 바로 여기에 든 카지노 이런 거 들어가겠고 호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치 이런 것들이 안 좋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 올라가는 주도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훅 내년에 다우지수 한번 기대해보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내년도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도 말 전망을 4,050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약간 특이하게 기술주가 내년도 주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은행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선호하시면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시장은 소폭의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분석들 함께 짚어드렸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